경제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총수요라는 것이 경제 개념을 소개합니다. 총수요와 미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를 구분하는 식으로 것이 경제 개념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더 잘 이해되도록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수요의 구성 요소에 관해 논할 예정입니다. 이후 비디오에서는 한 나라의 총수요 곡선을 이동하게 하는 요인에 관해 논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동영상에 등장한 경제 용어와 관련된 실생활 경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을 방문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총수요라는 것이 경제 개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교과 과정에서 이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아마도 미시경제학을 공부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미시경제학에서 수요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을 법한 익숙한 개념을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개념입니다. 그럼 개별 재화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서 시작합니다. 살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한 미시경제학을 상기해 보시면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는 재화 가격, P와 소비자의 재화 수요량, Q 사이 역관계, 즉 반비례 관계를 보여줍니다. 역관계의 존재는 수요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하향 경사도가 됩니다. 이 우하향 수요 곡선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예로 쌀 가격이 파운드당 6달러와 같이 높을 때 수요량은 Q1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쌀 가격이 파운드당 3달러와 같이 낮을 때 수요량은 Q2로 많습니다. 이 우하향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수요의 법칙은 미시경제학 학습에서 기본 개념입니다. 수요의 법칙은 재화 가격이 낮을 때 왜 재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높을 때 왜 재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재화 시장에 관해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 경제에 관해 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 경제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요 모형도에서는 쌀과 같은 개별 재화의 명칭을 표기하기보다는 예로 미국 경제와 같은 개별 국가의 경제를 살펴봅니다. 또한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격과 수량과 같은 용어를 더는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 내지 전체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격이 아니라 AGG라는 약어가 말해주듯 전체 물가 수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체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이런 식의 표기는 이 그래프의 라벨로 쓰기에는 과도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총수요 곡선의 이름표를 표기할 때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물가 수준을 말하는 PL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인지해야 할 것은 PL이란 약어의 이면에는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쌀과 같은 개별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물가 내지 평균 가격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개별 재화의 수량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우리는 국가 전체가 생산한 산출량, 즉 총생산을 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수치는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실질 국내 총생산이 무엇을 측정하는지 이미 배웠을 겁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은 특정 기간 안에 보통 1년 안에 한 국가의 산출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합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에는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 산출물이 포함됩니다. 총수요는 무엇입니까?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 산출물, 즉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전체 수요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총수요 곡선을 그릴 것이고 곡선의 모양이 왜 그런 모양인지도 논할 겁니다. 그리고 자국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요 곡선을 그립시다. 여기 우리에게 우하향 총수요 곡선이 생겼습니다. 총수요 곡선이 마치 수요 곡선을 빼닮았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라벨입니다. 가격과 수량이 아니라 물가 수준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고 그래프 제목도 단순히 쌀 시장이 아니라 미국 경제입니다. 물론 수요 곡선의 이름 자체도 이젠 총수요, AD, 곡선입니다. 우리가 이 우하향 총수요 곡선을 통해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높은 상태일 때 그 나라의 전체 재화 산출물에 대한 수요량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총수요에 관해 논할 때 그래프 이름표를 다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수량을 말하는 Q1이나 Q2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실제 산출물을 대변하는 약칭을 사용합니다. Y가 그 약칭이고 거시경제학에서 Y는 국민소득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재화와 용역의 물가 수준이 높은 상태이면 산출물에 대한 수요량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평균 물가 수준 내지 전체 물가 수준이 낮은 상태일 때 산출물 수요량은 높은 상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나라의 물가 수준이 낮은 상태라면 이것의 약칭을 줄여서 단순히 RGDP로 합시다. 물가 수준이 낮은 상태일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전체 산출물에 대한 수요량이 높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총수요 곡선은 나라 전체의 물가 수준과 산출물에 대한 수요 수준 사이 역관계를 반영합니다. 누가 이 나라 산출물의 수요자인가도 논의하겠습니다. 자, 총수요는 무엇입니까? 총수요는 한 국가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산출물 수요량이 얼마만큼이 되는가입니다. 자, 한 국가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자가 누구인지 논합시다. 한 국가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자로는 기본적으로 4대 경제 주체가 존재합니다. 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 나라에서 거주민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한 나라의 전체 생산자를 대변합니다. 물론 정부도 그 나라 주민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입니다. 정부는 종종 그 나라 산출물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큰 손입니다. 그 나라 정부는 설비 자본과 군사 기술과 같은 실물 재화를 구매합니다. 그 나라 정부는 도로와 교량 같은 인프라 재화를 구매하며 돈을 지출할 만한 그 밖의 모든 것을 구매합니다. 정부 지출이 한 나라의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막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산출물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에 돈을 쓰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약어로 간단히 시입니다. 기업이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약어로 대문자 I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정부 지출입니다. 약어로 간단히 G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계가 생산하는 실물 재화 내지 용역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달러가 미국의 총수요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지출은 소위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그게 수출이지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인이 수입 재화에 지출하는 돈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어로 M입니다. 수입은 약어로 M입니다. 총수요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는 실제로 총수요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는 다음의 총합입니다. 가계 전체의 소비, 약어로 C 더하기 정부의 총지출, 약어로 G 더하기 기업의 총투자, 약어로 I 더하기 외국인의 총지출에서 약어로 X, 내국인이 수입 재화에 쓴 지출을 빼면 됩니다. 약어로 M. 이것이 한 나라의 전체 재화와 용역 산출물에 대한 총수요입니다.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와 정부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 지출과 외국인의 수출품 지출에서 국내 가계의 수입품 지출을 공제한 것의 총합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왜 총수요가 우하향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왜 총수요가 우하향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존재합니다. 이후 영상에서 우리는 총수요 곡선을 이동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총수요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과 총수요 곡선의 이동 사이 차이점도 구분합니다.